뿔뿔이 흩어지는 친한계, 김종혁이 반윤된 충격 이유가 있다. 자, 이 내용들인데 어쨌든 국민의힘 안의 그 이야기들을 모아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 지금 장동혁 그 대표가 여러 가지 새로운 이제 변화를 시도를 하고 있죠. 뭐 이제 영협위원장도 어제 조정훈 그 데리고 왔고 당명도 바꾸고 정강 정책도 바꾸는데 그런 전체적인 모습을 내일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비전을 밝힙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인지 저도 상당히 지금 궁금한데 이 상황에서 뭔가 획기적인 발표가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일단 어떤 획기적인 발표, 그 구체적인 거는 지금 뭐 내일 봐야 알지만은 이 TV조선이 조금 전에 속보로 내보낸 것을 보면은 이렇게 그 TV조선은 취재를 했습니다. 장동혁의 첫 연설 키워드는 대한민국 리노베이션이다. 대한민국 완전히 다시 만드는 그리고 패권주의 국제 질서에 대응을 하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겠다. 지금 미국하고 중국의 빅투 이 패권 다툼에 이재명은 꼼짝도 못하고 그것을 제대로 어떤 끌려다니면서 그런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 실력의 문제입니다. 국정운영 실력의 문제. 일단 장동혁 대표가 내일 국회에서 취임 이후 첫 번째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는데 연설의 핵심 키워드는 대한민국 리노베이션으로 하고 외교 안보 경제 전반에서 현 정부 국정운영 기조와 차별화에 방점을 둔다. 그래서 국가 비전을 제시한다. 과거에 이재명이 뭐 민주당 대표 시절에 교섭단체 연설하면서 기본사회 뭐 이런 거를 제시를 했죠. 제시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가지고 일종의 계속 쭉 밀고 나가는 그런 거였는데 그거는 뭐 이재명이 그렇다고 하고 내일 장동혁 대표가 제시하는 리노베이션이라는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외교 안보 경제 주요 현안의 이제 해법을 제시를 하면 그것이 큰 틀로 쭉 장동혁 호가 밀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은 조금 전에 이제 속보가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마치 양쪽으로 이제 쪼개진 것처럼 장동혁하고 그때 한동훈은 이미 제명이 돼서 나갔습니다. 나간 사람인데 뭐 토크 콘서트를 한다고 하고 뭐 장애에서 뭐 집회를 하고 그건 집회에도 뭐 자기들이 10만 명 했는데 경찰 추산 6천 명이죠. 자, 그래서 그다지 그리고 당 내에 있는 이 친한계가 무슨 뭐 동반 탈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의원총회에서 그 정도 이제 이야기는 넣을 수 있는 거죠. 장동혁에게 뭐 책임을 묻는 걸 넣을 수가 있는 건데 이걸 마치 완전히 당이 쪼개지는 것처럼 이제 가대 해석을 하는 그런 언론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수적으로 보면은 이 최고위원회 의결할 때 전체 9명 중에서 7명이 한동훈 제명에 찬성을 했죠. 양양자는 기권하고 그 청년 최고위원 우재준만 반대를 했는데 한동훈에게 대구 그 편안 지역에 국민 추천제로 공천을 받은 사람이죠, 우재준. 근데 그 우재준도 오늘 방송에 나와서 지금 뭐 당장 장동혁 퇴진을 요구하면 안 된다.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친한계가 지금 막 분산이 되고 이탈을 하고 소멸을 하는 그런 모습까지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최고위원회에서 7대 1대1 사실상 뭐 8대1로 이 제명에 찬성을 했죠. 그러면 이게 대세죠. 당 안에서 형성되고 있는 대세입니다. 그 최고위원들이 기라성 같은 최고위원들이 장동혁 말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한동훈 제명은 일종의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 당 전체의 기로였다는 거죠. 그리고 뭐 국회의원들 중에서 친한계라고 하는 16명 그리고 대안과 미래라고 하는
그 초선 재선 모임, 이 합해가지고 중복되는 사람들 빼면 한 27명, 8명. 이 정도가, 그 한동훈 이 제명에 대해서 좀 반발을 하는, 그 정도 반발은 올 수가 있는 거죠. 정당에서. 그리고 그게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107명 중에서 이 28명 정도죠. 그리고 이 원내 당협위원장들 중에서도 뭐 한 28명 정도가 그때 한동훈이 공천을 줬는데 가서 민주당에게 떨어지고 원내 당협위원장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중에는 지금 방송 패널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친한계 목소리를 내면서. 그 사람들이 한 28명 모였는데 전체 원내 당협위원장은 14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소수가 지금 목소리를 아주 크게 내고 있는데 마치 당이 두 개로 쪼개지는 것처럼 언론이 그렇게 왜곡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일종의 침묵하는 다수는 지금 당이 정리되고 있는 장동혁에 힘을 실어주는 그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쪽에서도 오늘 장동혁에 힘을 싣고 있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사실상 처음 또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제 조강한 최고위원, 그러니까 장동혁 그 대표가 임명을 한 조강한 최고위원이 원외인데, 이제 어제 의원총회에서 의원총회를 하면 이제 지도부가 들어가서 이렇게 좀 뒤에 배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내가 아니라도. 그런데 어제 그 친한계 정성국 의원하고 서로 굉장히 거칠게 다퉜죠. 야 임마 이런 말도 나오고, 너 나왔다 어쩔래, 이렇게 해서 설전을 벌이고 삿대질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아침까지도 서로 SNS를 가지고 서로 막 분풀이를 하고 했는데, 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있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 친한계가 이렇게 그 반발을 하는 과정에서 그 장동혁 대표 쪽의 최고위원하고 충돌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정성국 국회의원이죠. 정성국이 조강한이 이제 원외입니다. 원외 최고위원인데 이 원외를 폄하하는 발언을 한 거죠. 어제 그 부딪히는 과정에서 그 동지에게, 그러니까는 같은 동지인데 이 국회의원이고 최고위원이고 원내라고 하지만 동지인데 국회의원도 아닌 것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원도 아닌 것이 감히 어디라고 삿대질하고 반말을 퍼부었다. 그래서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오늘 집단으로 성명을 냈습니다. 주로 이제 장동혁 체제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원외 당협위원장이죠. 전체가 140명 정도 되는데 원외가 오늘 성명에 발표 참여한 사람들은 78명, 이 성명에서 이름을 올렸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이 원외 당협위원장을 폄하한 그 친한계 정성국 의원을 규탄을 하는 그런 목소리를 낸 거지만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장동혁 그 대표 체제를 그렇게 지지를 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는데, 그 한 78명 정도가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140명 중에서. 그 전에 그 친한계 쪽에 목소리를 낸 원외가 한 28명이니까 굉장히 그 규모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정성국 그 의원에게 국회의원직 사퇴까지 촉구하는, 자, 이런 상황이 오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이제 곳곳에서 부딪히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친한계가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코너로 몰리고 좀 이 대열에 흩어지는 그런 상황이 눈에 보입니다. 지난번에 토요일 날 무슨 10만 명이 모였다고 주장을 하지만 경찰 추산은 6천 명이고, 어쨌거나 한동훈을 지지하는 그 집회에, 장동혁 물러나라 하는 그 집회에 현역 친한계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안 갔죠. 16명 그때 집단 성명을 했지만은 실제로 한 명도 안 갔습니다. 그 장애 집회에 친한계라고 하는 현역 국회의원들. 그 국회의원들은 지금 이제 그 한동훈이 본인에게 공천을 줬으니까, 비례대표나 아니면 당신이 잘 편하게 되는 적에 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예의를 지금
하느라고 성명을 발표하고 했지만 집단 행동은 안 하죠. 집단 행동을 하면은 나중에 공천 다시 받기 어렵고 비례대표는 어떤 지역구도 가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그 지역구에 편한 데 가 있는 사람들은 또 배지를 달아야 되니까 이 한동훈과 같이 집단 행동을 안 하는 겁니다. 어차피 당을 떠나는 인물이기 때문에. 자, 그런 상황들을 보면은 상당히 친한계가 이제 소멸하는 단계를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이고, 오늘 그 친한계 중에서 한동훈 대표의 제가 볼 때는 탑브레인입니다. 탑브레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지금 탈당 권고 받아서 곧 이제 제명되죠. 탈당 권고 받고 열흘 동안 탈당 안 하면은 제명이 됩니다. 그런데 좀 오늘 김종혁 최고위원을 둘러싸고 조금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난감한 처지에 좀 빠질 수 있는 기사가 사진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먼저 보여드리죠. 아싸투데이가 사진으로 보도를 한 내용인데, 자, 김종혁 관련 문자 살피는 박덕컴.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정진석,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죠. 정진석 전 비서실장하고 박덕컴 의원이 서로 사돈간입니다. 사돈간인데 사돈간에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하는 것을 아시아투데이 카메라에 잡힌 것이죠. 그 내용이. 자, 문자 내용이 이런 겁니다. 저 작아서 잘 안 보실 텐데, 문자 내용이 정진석 전 실장이 문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종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윤통에게 번번이 각을 세웠고 그쪽에 설 수 없는 것은 사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김종혁이 반윤을 하는 것은 사감이 있기 때문, 사적 감정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는 문자를 보냅니다. 본인의 사돈에게. 윤통이 정치 투신을 결심하고 조직을 갖출 무렵 자택을 찾아가서 윤통과 만나 면접을 본 자가 김종혁이다. 그러나 윤통은 김종혁을 발탁하지 않았다. 그래서 윤통에게 인정받지 못한 김종혁은 그때부터 감정이 남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막 공격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정치를 하다가 보니까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치하고 있는 한동훈 쪽에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진석 윤석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금 본인의 사돈인 박덕흠 의원에게 문자를 보낸 내용이죠. 그리고 이 내용도 저 안에 들어가 있는데 좀 길지 않습니까? 긴 것이 정진석 전 실장이 박덕흠 의원에게 보낸 내용인데, 정진석 전 실장은 훗날 제가 윤통에게 김종혁을 왜 안 썼습니까? 왜 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윤통은 처음 보는 자리에서 날 가르치려고 들잖아요. 김종혁이. 라고 하더라. 그래서 김종혁의 선택지는 윤통과 장동혁의 대척점에 있는 한동훈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한동훈 쪽에 갔다는 이런 내용들도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또 오늘 반박을 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거절한 거야. 윤통이 자기 쪽으로 오라고 하는데 내가 거절한 거야. 또 오늘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2021년 4월에 언론사 후배로부터 연락이 와서 일면식도 없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났다. 자기가 출마 결심을 굳혔으니 도와달라고 했다. 그런데 자기와 함께 해달라고 해서 대답 없이 돌아온 다음날 오후에 합류하겠다고 내가 말을 했다. 그러니까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장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중앙일보 편집국장 출신이죠. 국장님,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습니다. 하며 반색을 하던 목소리가 기억이 나는데, 사이가 틀어진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이가 틀어진 인사하고 김종혁 자신이 가깝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진석 전 실장은 김종혁이 처음에 이제 같이 찾아서 만났는데 면접 비슷한 것을 봤는데 정치할 때 같이 기자 출신이니까는 이제 홍보 같은 거를 맡기려고. 그런데
이 김종혁이 너무 건방지게 이야기했다. 나를 가르치려고 들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안 봤다. 이런 이야기고, 김종혁은 사실상 나를 다 중이 쓰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멀어진 사람하고 김종혁 자기가 가깝다고 해서 나중에 내치더라. 이런 이야기고 한데, 뭐 이 진실은 뭐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처음 나오는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들이 처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 내치지 않았으면은 김종혁은 친윤으로 자리 잡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계속 이 친한계가 어떤 뚜렷한 목적,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아니면은 정말 정치 철학이 맞았어. 이념이 같았어. 같이 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만약에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리를 하나 줬으면은 친윤이죠. 그리고 친윤 쪽에 친한 쪽에 가 있는 어떤 그 패널, 방송 패널도 처음에는 반한이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동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정치적으로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친한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공동의 목표나 정치 이념이나 가치를 가지고 모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방송에 나가서 마치 좀 진보 성향의 우파 뭐 이런 식으로 이 개혁 우파 자기들끼리 그걸 잘 하는 이야기로 그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는 것일 뿐이다. 그 전에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도 많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자, 제가 어제 잠시 그 말씀을 드렸죠. 어제 의원총회,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장동혁 대표가 한 말이 상당히 지금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당원 게시판 문제도 이거 상당히 논란거리지만은 단순히 이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이 가족들 명의로 뭐 누가 했는지, 배우자가 했는지, 본인이 했는지 어쨌든 두 개의 IP를 가지고 글을 올려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막 비난을 하고 다른 당의 주요 인사들도 막 공격을 한 그것이 그냥 그 당원 게시판 안에서 끝나지 않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친한 패널들이 방송 패널들이 그거를 가지고 막 확산시켰다. 그 내용을 가지고 장동혁 대표가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당원 게시판 문제는 익명 게시판에 부적절한 내용을 쓰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다. 그 글이 방송 패널들을 통해서 확대 재생산됐다는 게 문제다. 그로 인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을 상실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당원 게시판의 게시글이 방송 패널들, 한동훈 가족들이 쓴 당원 게시판의 글이 방송 패널들을 통해서 친한계 방송 패널들을 통해서 확대 재생산되면서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어제 의원총회에서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것이 딱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얼마 전에 장동혁 대표가 패널 인증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죠. 패널 인증제. 방송에 나가는 이 우파 패널이 우파 몫으로 나가서 방송에서 보통 그 시사 프로를 하면 1대1, 2대2 이렇게 하죠. 근데 우파 쪽의 패널로 나가서 오히려 우파 안을 공격을 하는 좌파 패널은 절대 그러지를 않는데 자기들 안에서 뭐 아무리 지지고 볶아도 예를 들어서 정청래 쪽에서 이재명 쪽을 공격 안 합니다. 정청래하고 친한 패널이. 이재명하고 친한 패널이 정청래 공격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친한 패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을 막 공격을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해서 장동혁 대표가 패널 인증제를 도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미디어 대변인이라는
직책을 따로 둬서 몇 사람을 임명을 했죠. 그런데 이제 방송국이 그것을 패널을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거 이제 그대로 되진 않죠. 장동훈 대표가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지금 한동훈의 당원 게시판이 이 패널들에 의해서 확산됐다. 이거 같이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장동훈 대표가 방송에서 의견을 가장해서 당에 해를 끼치는 발언을 하는 것도 해당 행위다. 당원이면서 국민의힘 명찰을 달고 패널로 나간 분이 그렇게 하는 경우 제명을 포함해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 장동훈 대표가 그때 한 말입니다. 민주당 패널은 원내, 원외를 가리지 않고 어떤 경우라도 메시지 일관성을 유지하고 논조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 패널들은 하나의 어떤 가이드를 받습니다. 어느 쪽에서 작성하는지 그것까지는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똑같은 논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논조가 흐트러지지 않는데 국민의힘 척이라고 나온 패널의 발언을 보면은 이 사람이 민주당 패널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분이 국민의힘을 공식적으로 대변하는 분임을 알리는 패널 인정 제도를 시행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죠. 그러니까 그때 이거 무엇을 보도 지침이냐 이런 식으로 막 비난을 하고 했는데 그때 이 장동훈 대표의 말에 막 반발을 한 사람들이 있죠. 패널로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친한계 패널인 겁니다. 제가 누구누구라고 말씀드리기보다 언론 기사를 중심으로 보면은 친한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다. 그 당시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라디오에 나와서 누가 봐도 무례한 주장이다. 언론사에 이러한 사람만 써라고 요구하는 건 전두환 정권 때 보도 지침과 비슷하다. 이렇게 반발을 했고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도 그때 CBS 라디오에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당을 대표하는 분이 해당 행위성 발언을 일부러 하지는 않을 것이다. 당을 향한 마음은 같은데 방향이 다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리고 패널 출연은 방송국의 편성권이다. 이렇게 좀 반발을 하는.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도 방송에 출연하는 사람은 정당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도 시청자들께서 인정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논리로 반발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한동훈의 당원 게시판 문제가 그런데 친한계 패널들이 그것을 마치 가이드처럼 받아들여가지고 이걸 확산시켰다는 인식이 있는 겁니다. 장동훈 대표에게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여론의 한 기퉁이를 차지를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원칙적으로 막 비난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인식 때문에 한동훈을 사실상 정리를 하는 것이다는 지금 분석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때 국민의힘은 방송국의 이것은 그 전의 이야기네요. 예. 자, 그래서 결국 한동훈에 대한 제명은 한동훈이 그냥 이렇게 감정을 막 표출하는데 그치지 않고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악감을 막 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내용들이 확대 재생산됐다. 자, 그런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명이 불가피했다는 이야기입니다.